TF팀 구성원 중에 일반 연구나 조사를 담당하는 공동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동부에 민주당의 인사라든지 민주당의 뿌락지라든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고 짜증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다가 본인을 공격하는 세력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미치고 폴짝폴짝 뛰겠죠. 지금 문형배 재판관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문형배 재판관이 진행 대본까지 막 들여 보이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탄핵 심판에서 대본이 있다? 누가 써주는 대로 지금 탄핵 심판을 한다라는 거면 거기에 왜 앉아 있냐라는 물음이 또 따라올 수밖에 없죠. 아니 근거가 뭐냐라면서 맞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에게 뭔가를 흔들어 보이면서 대본대로 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닐까. 그 재판장에서 얼마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때부터 홍정원의 거짓 진술, 가짜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들이 터져 나오면서 상황이 급반전되면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가야 되는지,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증인의 증언을 또 어떤 식으로 뽑아내야 되는지, 상황에 따라서 그 시간 분배라든지 또 재판관으로서 송곳 질문을 해내야 되는 부분,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거기서 잘못된 부분을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실수한 부분을 찾아서 정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본대로 움직인다? 매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매우 이상한 문형배가 그런 대본을 흔들면서 대본대로 하고 있다라는 매우 이상한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탄핵 심판이 더더욱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현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른 뉴스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미디어 언론이라는 기사를 보고 찾았는데요. 이것도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제가 출력까지 해놨습니다. 일단은 이 좌편향된 시각에서 이 재판부를 보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을 비판하는 시각에서 쓴 기사여서 곧 사라지지 않을까? 이것이 만일에 뭔가 우파 쪽에서 캐치가 돼서 이상하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또 시사인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라고 하면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8차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말 그대로다. 제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재판을 진행하는 대본이다 하면서 흔들어 버렸어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다. TF에서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명의 그러니까 8분 그러니까 8명의 재판관들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하는 거 전혀 없다. 뭔가 울컥한 거죠. 문형배 소장이. 왜 울컥했냐라고 보니까 이 문형배의 편파적인 이 탄핵 심판의 진행에 대해서 현직 검사장이 굉장히 이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법관의 자격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 춘천지검장이죠. 검찰 내부망 이 프로세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문형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헌재 재판을 보니까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분 정도 좀 더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문형배가 No! 아니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묵살한 부분에 대해서 야 일제시대 재판도
이따오로 안 했어 라는 느낌으로 이 문영배를 또 좀 비판을 했죠. 요런 부분에 대해서 문영배가 약간 울컥했는데 지금 행범방 터지고 있죠. 대학고등학교 터지고 있고 이제는 중학교에 이 민들레라는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일들도 있고 일본 여행부터 시작해서 막 다 까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다 답답해가지고 이 마지막 변론 8차가 사실 지정된 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마지막 재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증인의 거짓 진술에 대해서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위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더 많은 증인의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직접 신문을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 문영배가 아따 이거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흔들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 좌파들 측에서는 이 문영배의 억울함이 이제 뭐 토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건 뭐지? TF팀? 문영배 누가 써준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읊어대고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제목이 문영배가 언급한 TF의 정체는? 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민원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내용이 되어 있냐면요. 띄워드릴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과정에서 문형배 소장대행 딸이가 감정이 들어갔네요. 언급한 TF는 무엇이며 누가 속해 있고 왜 헌법재판관들이 TF가 써준 대본이나 읽고 있나요? 헌법재판관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TF가 지시하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인가요? 그리고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내부에서 종결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민원을 올렸는데 TF가 써주는 대로 읽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게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8차로 끝내겠다라면서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변론 기일을 잡는다라는 것도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통상 수명 재판관이 탄핵 심리에 있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건 알겠습니다. 수명 재판관은 정영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죠.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사건의 증거조사,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변론 기회를 잡는 것부터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8차까지 하고 어쩌다 보니까 국민들 여론에 밀려서 9차, 10차까지 지금 예고를 했지만요. 굉장히 그 전에 대통령과 다르다라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7차까지 정식 변론이 있었고요. 준비 절차는 3회. 그러니까 총 20번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재는 사건 접수 후에 180일 안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탄핵 기일까지 91일이 걸렸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호닥호닥 막 집어치우려고 하는 건지 8차까지 예고하고 지금 10차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바탕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가 거듭된 비판에 이렇게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TF팀이 구성이 됐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의 심리를 위해서 TF팀이 일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동이 됐었어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너무나 빠르겠지만 한 16일 정도에 이 재판관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일정도 논의하면서 TF팀 구성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죠. 이 TF팀 구성에서는 사실 탄핵 심판과 관련돼 가지고 자료나 법리 검토 그리고 이 연구원들이 총 집합을 해가지고 탄핵심판 TF팀을 꾸린 건데요. 알고
알고는 있으나 이 TF팀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에서 약 70여 명의 헌법 연구원들 그리고 일반 연구원들 조사를 담당하는 공동부나 특정 재판관에 속해서 일하고 있는 전속부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구성원으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를 위해서 연구 전담반이 가동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성원의 사람들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헌법재판소에 앉아있는 그 재판관들의 8명의 성향에 대해서는 완벽히 분석이 된 상황.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재판관들이 그래 맞아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4 인용을 한 거 보면 여기서도 이런 성향이 있구나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꽁꽁 숨겨진 이 현재 지금 TF팀에서 올려주는 대본으로 지금 재판관들이 하나하나 톳이 다르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헌법재판관들보다 그 TF팀 구성원들이 더 궁금하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적어주길래 그들이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지 그렇게 적어주는 것에 이 재판관들은 유도리 있게 재판장에서의 변수에 대해서 어떤 것 하나 끌어내거나 어떤 것 하나 재판관의 재량으로 할 수 없는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 TF팀 구성원 중에 일반 연구나 조사를 담당하는 공동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동부에 민주당의 인사라든지 민주당의 뿌락지라든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원이 뭐냐면 그 TF팀 구성원도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건 제가 진행하는 TF 대본이고요. 제가 쓴 게 아니라고요. 이건 상당히 많은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탄핵 심판 TF팀이 써주는 각본대로 하는 탄핵 심판이다 라는 걸 정말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그 TF팀에 대체 누가 있을까? 더불어내랑당과 함께 교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민노총인가? 중국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은 패만이 되는 겁니다. 6명의 찬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직무 복귀를 하시는 거죠.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 전 세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빠르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TV였습니다.